2025년 1월 초 미국 서부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록적인 산불이 캘리포니아를 휩쓸며 도시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LA 역시 산불로 인해 일상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하늘은 잿빛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도로에는 대피소를 향하는 차량들로 붐볐습니다. 산불로 인해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집을 잃었고 대피소마다 물자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산불 피해 상황을 보도했지만 화면 속 장면들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 소속의 다큐멘터리 전문 기자 사라 피터스는 산불 피해를 취재하기 위해 뉴욕에서 LA로 왔습니다. 그녀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주로 제작하며 사람들에게 재난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사라는 공항을 나서자마자 매캐한 공기가 폐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LA의 평소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황량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숨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사라는 마스크를 단단히 쓰며 렌터카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끝없이 이어진 연기와 불길, 그리고 잿더미뿐이었습니다. 대피소로 향하는 길에는 생존을 위해 떠밀리듯 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작은 짐을 끌고 아이들을 데리고 걷는 모습, 마스크를 낀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 사라는 이러한 광경을 보며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해. 이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 일이야. 사라는 산불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한 작은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대피소의 입구에 들어서자 그녀는 한눈에 대피소의 열악한 환경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가 빽빽히 들어차 있었고 물품 배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쉴 틈 없이 물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피소 한쪽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사라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커피와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차례로 다가가 그것을 받아갔습니다. 특히 커피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다른 곳에서 본 지친 얼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안도와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사라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커피를 무료로 나눠주는 건가요?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 커피와 간식은 모두 선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누군가가 미리 값을 지불하고 간 덕분에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불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서로를 돕고 있다니 놀랍네요. 이걸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성은 웃으며 대피소 운영자인 이경호를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건 저분이 관리하고 있어요. 저분이 이 시스템을 여기 대피소에 도입하셨거든요. 이경호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온 인물로 이번 산불 사태에서 대피소 운영과 물자 배급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다가가 취재 요청을 하자 그는 흔쾌히 인터뷰를 허락했습니다. 모든 게 한 작은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경호는 선결제 문화가 시작된 순간을 들려주었습니다. 산불이 시작되고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남아있던 마지막 샌드위치를 아이에게 주며 어머니는 커피 2잔 값을 더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 그 말을 들은 사라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작은 행동에서 이런 일이 시작됐군요.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었죠.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값을 더 지불하고 갔고 또 어떤 사람은 샌드위치 값을 선결제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모인 작은 금액들이 지금은 대피소 전체를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 설명을 들으며 사라는 선결제 시스템이 단순한 기부가 아니며 서로를 향한 신뢰와 배려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라는 커피와 간식을 받은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카메라에 그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커피를 손에 쥔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대피소에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 커피를 받고 나니까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커피 한 잔이지만 제겐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선결제 문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커피 몇 잔 값 정도였는데 이제는 샌드위치, 물, 간단한 약품까지 선결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도움을 받은 분들이 나중에 다시 선결제를 남기고 가는 걸 볼 때마다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죠. 사라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지 생존을 위한 구호가 아니야. 서로를 연결하는 따뜻한 행동이야.
취재를 마치고 대피소를 떠나는 길, 사라는 작은 커피 코너에 적혀 있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라는 그 문구를 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불이라는 재난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아니, 반드시 전해야만 해. 사라는 선결제 문화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손에 들고 다시 대피소로 들어갔습니다. 사라 피터스는 대피소에서 만난 작은 커피 코너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결제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산불이라는 재난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이 시스템은 그녀가 이전에 본 적 없는 특별한 형태의 나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커피 몇 잔을 나누는 게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 걸까? 이건 단순한 기부와는 뭐가 다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사라는 대피소를 벗어나 한인타운 곳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인타운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사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벽 한쪽에 걸린 선결제 게시판이었습니다. 게시판에는 포스트잇과 영수증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각각에는 짧은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커피는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힘내세요. 도움받은 만큼 돌려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오늘을 이겨내세요. 나눔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사라는 가까이 다가가 한 장 한 장 메시지를 읽으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결제를 남기고 간 사람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글귀들이었습니다. 카페 주인은 사라의 표정을 읽고 따뜻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선결제라는 방식이 이렇게 한인타운 전체로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이 게시판은 어떻게 시작된 거죠? 주인은 벽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커피 몇 잔 값을 남기고 가시는 손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다른 손님들도 그걸 보고 동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쌓이다 보니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죠. 이제는 손님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선결제를 하시고 가요. 사라는 카메라를 들어 게시판과 주인의 인터뷰를 담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이건 누군가를 위한 응원이구나. 카페를 떠난 사라는 이번에는 대피소에서 멀지 않은 한인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선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의 입구에는 작은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결제 후원 메뉴 산불 피해자분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한 끼입니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 지난 늦은 오후였지만 여전히 테이블 몇 개는 손님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피난민으로 보이는 한 가족이 따뜻한 국밥과 반찬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사라의 취재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커다란 냄비를 젓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대피소에서 음식을 지원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손님이 저희에게 계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먹은 식사값 외에 다음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식사 한 끼를 더 결제하고 싶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들게 한 겁니다. 식당의 선결제 시스템은 단순히 음식값을 나누는 것을 넘어 산불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위로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요. 식당 주인은 국밥을 담으며 덧붙였습니다. 선결제를 통해 음식을 받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나중에 다시 오셔서 자신도 선결제를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다시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죠. 사라는 식당의 벽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견딜 힘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힘을 내서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당에서 취재를 마친 사라는 차 안에서 카메라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 내가 봐왔던 재난구호와는 너무 다르다. 여기선 사람과 사람이 직접 연결되고 있어. 사라는 뉴욕에서 겪었던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기부와 구호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대부분 대규모 단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 개개인이 직접 연결되는 사례는 흔치 않았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왜 이렇게 서로를 직접적으로 돕는 걸까? 사라는 이경우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우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족이나 친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 동료,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라는 이 말이 한인 커뮤니티의 선결제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라는 한인타운의 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선결제를 통해 간단한 치료와 약품이 제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대기실은 산불로 인해 경미한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과다하게 흡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라는 병원의 간호사와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선결제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간호사는 사라를 진료실로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산불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화상 치료와 호흡기 치료입니다. 하지만 대피소에 머무는 분들 중에는 치료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가 선결제를 통해 치료비와 약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한 어머니가 아이의 손에 약을 발라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어머니도 선결제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았는데 며칠 뒤 직접 병원에 오셔서 선결제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취재를 마친 사라는 한인타운의 거리를 걸으며 이번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대피소의 커피 코너에서 시작해 카페와 식당, 병원에 이르기까지 선결제 문화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배려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있다는 메시지야. 이 문화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어. 사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재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돕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이야기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사라 피터스는 한 달간 이어진 산불 취재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순간들을 한인 커뮤니티의 선결제 문화를 통해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사라는 질문을 품은 채 대피소에서 계속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대피소에서 벌어진 작은 갈등은 선결제 문화의 본질과 가치를 더욱 선명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피소 안은 여느 날처럼 분주했습니다. 간이 침대가 놓인 대피소 한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물자를 정리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차례로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피소 한편에서 점차 높아지는 목소리가 공간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줄도 안 서고 그냥 가져가는 건 뭡니까?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라는 목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대피소에서 며칠째 머물고 있는 김재성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막 가든 샌드위치와 커피를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도 힘든데 왜 줄도 안 서고 그냥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의 항의는 대피소 안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조용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잖아. 속삭이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고 자원봉사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달래려 했지만 상황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이 갈등을 지켜보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 하지만 이 상황은 선결제 문화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까? 아니면 그 가치를 증명하는 기회가 될까? 그녀는 숨죽이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갈등이 커지는 것을 본 대피소 운영자 이경호가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김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김재성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재성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까요? 김재성은 여전히 분노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상한 거라고요. 나도 줄을 서서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줄도 안 서고 가져가는 겁니까? 이게 공평합니까? 이경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재성 씨,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죠. 사실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경우는 잠시 말을 멈추며 김재성이 진정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공평을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하자는 거예요. 줄을 서지 않은 분들 중에는 줄을 설 힘조차 없는 분들도 있고 당장 음식이 없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는 재성의 반응을 살피며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줄을 서는 건커녕 의자에 앉아 계시기도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직접 가져다 드렸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울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줄을 서는 대신 아이들에게 음식을 먼저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빨리 도움을 드리는 게 이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김재성은 이 경우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요. 이런데 오는 게 처음이라 좀 부끄럽기도 했고요. 이경우는 재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재성 씨도 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 재성 씨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샌드위치와 커피는 누군가 재성 씨를 위해 미리 남겨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 이 도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그때 또 다른 분을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김재성은 손에 들린 커피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피소 안의 긴장감도 함께 누그러졌습니다. 며칠 후 사라는 대피소에서 다시 김재성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성은 커피 코너 옆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커피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커피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편안하게 받아가세요. 그는 줄을 선 피해자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다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엔 선결제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봉사하고 계시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재성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불만이 많았어요. 내가 왜 이런 도움을 받아야 하나,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운영되는지 이해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경우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라는 걸요. 재성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받은 이 커피 한 잔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알았거든요. 누군가를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분 좋습니다. 사라는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을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준다는 점이다. 대피소 안의 작은 커피 한 잔은 단순히 따뜻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갈등은 선결제 문화의 한계를 드러내는 대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지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라는 이 장면을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장면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주는 세상.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 그녀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더 깊이 탐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라 피터스는 한 달간 LA의 산불 피해 현장을 취재하며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선결제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작은 커피 한 잔, 한 그릇의 국밥이 사람들에게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문화는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야. 이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신뢰와 배려의 상징이야. 사라는 이 이야기가 단지 한인타운에 머무르는 작은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할 보편적인 메시지라고 확신했습니다. 몇 달 후 사라는 완성된 다큐멘터리 A Cup of Hope를 공개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인 커뮤니티의 선결제 문화가 어떻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생히 담아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CNN 인터뷰는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커피 한 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난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뉴욕타임스 칼럼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작은 선행의 문화는 신뢰와 배려를 통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SNS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일상에서 선결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간 카페에서 커피 2잔을 선결제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느낀 건 내가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뉴욕 브루클린의 한 커피숍 주인은 자신의 가게에도 선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이게 뭔지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한 손님이 다큐멘터리 얘기를 하며 커피 2잔 값을 지불하고 갔죠. 그 작은 행동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매일 선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받았던 커피 한 잔이 저를 너무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다음날 저도 2잔을 선결제했어요. 내가 받은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브루클린의 작은 카페는 곧 지역 신문에 소개되며 뉴욕의 여러 카페들로 선결제 시스템이 퍼져나갔습니다. LA에 있는 라틴계 커뮤니티에서도 선결제 문화를 도입했습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라틴계 지역 주민들은
한인 커뮤니티의 선결제 문화를 보고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라틴계 식당 주인인 루이스 알바레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단순히 무료로 음식을 나누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선결제라는 개념을 알고 나서 손님들에게 직접 참여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라틴계 식당에서는 선결제 덕분에 하루에 평균 20명 이상의 산불 피해자들이 무료로 음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받은 이 따뜻함을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후 라틴계 커뮤니티의 선결제 시스템은 더 많은 가게와 병원으로 확산되며 서로를 돕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차라는 다큐멘터리가 성공적으로 전파된 후 다시 LA로 돌아왔습니다. 대피소의 작은 커피 코너와 한인타운의 가게들은 여전히 선결제 문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경우를 다시 만난 사라는 그의 소감을 묻자 이경우는 깊은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작은 커피 몇 잔 값으로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이 작은 움직임이 전 세계로 퍼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는 커피 코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건 도움을 받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선결제를 남기고 가는 모습을 볼 때예요. 이 문화는 단순히 물건을 나누는 게 아니라 신뢰와 배려를 서로 전하는 일이죠. 사라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움직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시작한 이 문화는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되었어요. 사라는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데 큰돈이나 대단한 행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잔의 커피, 따뜻한 한 끼, 약간의 치료비.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희망을 되찾은 피해자 엘리자베스,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나누는 사람이 된 김재성, 커뮤니티 전체를 이끌며 이 문화를 확산시킨 이경호. 그녀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진다. 사라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준비가 되었나요? 한인타운에서 시작된 선결제 문화는 이제 국경과 문화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신뢰와 배려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라는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자신이 목격한 모든 장면을 되새겼습니다. 이 작은 불씨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